그냥 부동산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사람은 과연 누구냐? 또는 과연 부자는 누가 되느냐? 부동산을 잘 샀다 못 샀다 이게 아니라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돈을 벌고 돈을 잃고 또는 부자가 되고 부자가 안 되고 이걸로 결정되는 겁니다. 일산의 장항지구가 개발이 되고 다음 개발 예정지가 어디가 될지 대마왕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그러죠. 그리고 8만 가구 신도시 추가 발표했죠. 최근에 발표한 두 개를 참고를 하세요. 문제는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뭐 투자를 한다. 언뜻 보면 원칙 같지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이 하는 거는 돈을 벌 수 없는 방법입니다. 대중과 반대로 움직여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이기 신도시가 이제 예정이 됐는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기 신도시대 부동산을 산 겁니다. 나름 싸게 샀어요, 경매로. 근데 그 부동산이 이기 신도시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이기 신도시와 이기 신도시 아닌 지역에 딱 붙었어. 낙찰자가 이제 담당자를 찾아가서 이거 확실하게 보상이 나오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아직 예정이기 때문에 보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언제나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자가 그러면 보상 나올 확률이 커요? 아니면 안 나올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보상 나올 확률이 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이 낙찰자가 걱정이 많아. 보상이 나올 확률이 높지만 보상이 안 나올 확률도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내내 그걸 갖고 저랑 상담하고 담당자 찾아가고 매일같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진짜도 말입니다.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걱정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걱정을 안 해도 될 부분을 걱정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야. 매일 담당자를 찾아오니까 나중에 어떤 질문까지 했냐면 보상이 안 나오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냐?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된 지경에 다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책임진다는 말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니 뭘 어떻게 책임지냐,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러니까 이제 그 자기 상상의 날에는 안 나올 가능성도 꽤 높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갖고 왔어. 그러니까 이제 하도 안 되니까 그분이 나한테 이거 낙찰받은 금액에 팔아달라는 거야. 그래갖고 난 잘 됐지, 싸게 받았으니까. 그래갖고 낼름 팔아줬어요. 우리 다른 수강생한테. 근데 그 수강생은 이 사람하고 반대야 또. 뭐가 반대냐면 안 나올 확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상지역, 신도시에서 빠질 확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빠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기는. 신도시가 들어오고 거기에 아파트나 인프라가 쭉 들어오면 빠진 내 부동산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오른다는 거지.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빠질 확률은 아주 미미하고 보상받아야 될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두고 누구는 보상받고 싶어 죽겠고 누구는 보상해서 빠졌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냥 부동산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사람은 과연 누구냐? 또는 과연 부자는 누가 되느냐? 부동산을 잘 샀다 못 샀다 이게 아니라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돈을 벌고 돈을 잃고 또는 부자가 되고 부자가 안 되고 이걸로 결정되는 겁니다. 끝내는 그거는 보상이 나와갖고 돈으로 받아갔지만 만약에 그게 빠졌다면 A라는 사람은 너무 슬퍼했을 것이고 B라는 사람은 너무 좋아했을 것이에요. 똑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참 이게 신기하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부자가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신도시가 된다 안 된다, 뭐 광역철도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뭐 여러 얘기들이 많고 심지어는 음마아파트는 20년 전부터 재건축이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된다 그럴 때 사고 안 된다 그럴 땐 후회하고 실망하고 팝니다. 음마아파트는 20년간 안 됐거든요. 20년간 한 20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가까이가 아니구나, 20억 올랐구나.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그냥 갖고 있으면 돈을 벌어요. 두 번째, 이왕이면 쌀 때 사자고. 안 된다 그럴 때. 그래서 지금 질문자가 어떤 이유로 물어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보유할 수 있느냐. 어차피 시간 내엔 안 돼요. 제일 최고는 계획대로 되는 거. 그리고 다 늦춰집니다. 그럼 늦춰진다는 얘기는 뭐다? 수도 없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차피 안 된다는 얘기 된다 안 된다 나오니까 지지부진할 때 쌀 때 사라. 이거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김포 지역 민통선 근처의 토지는 통일이 되기 전에는 투자 가치가 없는 건가요? 자, 김포, 파주, 연천, 철원 이런 동네들에 부동산에 가셔갖고 원주민 부동산 이렇게 쓴 데 가셔갖고 민통선 땅의 10년 전 가격을 한번 알아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20년을 보유하고 싶으면 20년 전 가격도 물어보십시오.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민통선이 이 남한으로 더 가까웠다가 그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민통선을 많이 풀었어요. 마치 그린벨트 풀듯이. 그래서 옛날에는 출입증을 내야 된다든가 신분증을 내야 된다든가 그런 지역이 지금은 그냥 갑니다. 첫 번째, 민통선 안에 부동산도 오른다. 두 번째, 만약에 해제가 되면 대박 난다. 대박 난다는 건 1억짜리가 2억 되면 2억짜리가 4억 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거기 땅들 100만 원, 200만 원 하지 않습니다.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하거든요. 해지된다 두세 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통선 땅이라고 너무 무시하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각 허가 결정까지 났는데 대금 미납을 해서 다시 경매가 나왔는데 미납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매계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왜 미납했는지. 자, 옛날에 미납을 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물건이 괜찮아. 낙찰도 괜찮게 받았어요. 뭐 비중을 1억짜리로 가면은 한 7천 몇백만 원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미납을 했어요. 하자도 없어. 근데 어떤 분이 와갖고 이거 왜 미납했니? 그래서 내가 모른다 그랬죠. 그 낙찰 받은 사람이 왜 미납했는지 제가 모르죠. 모른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왜 그런 걸 모르니? 전문가는 그것도 알아야 되나? 그랬어요. 자, 그러고 또 낙찰이 됐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되다 보니까 7천만 원대가 아니라 8천만 원대 후반에 낙찰이 됐어요. 이제는 1억짜리에서 많이 먹을 게 없죠. 근데 또 미납을 했어요. 또 갖고 왔어요. 또 다른 수강생이. 왜 미납했니? 또 모른다 그랬죠. 그것도 약간 그런 눈빛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마침 법원에 견학 갈 일이 있어갖고 그런 수강생들하고 같이 법원을 갔어요. 두 번 미납한 경매 물건에 계장님이 저랑 아는 사이예요. 그래갖고 이제 인맥도 자랑할 겸 미납한 사유도 알 겸 계장님한테 갔어요. 계장님 이거 왜 미납했어요? 그랬더니 계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더라고. 너 이상한 거 물어본다? 계장님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 낙찰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하여튼 집요하지. 그랬더니 대출이 안 나와서 미납을 했대요. 그래갖고 자세히 들어보니 감정을 했을 때는 재건축이 발표가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감정가가 3천이야, 3천. 근데 한 1년 걸리잖아요. 감정하고 나서 경매까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재건축이 발표돼갖고 확정된 거야. 그래서 한 3배가 오른 거죠. 아까 제가 감정가 때는 반타작되는 물건도 그걸 찾아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3배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 돈이 된 거예요. 그걸 누가 발견하고 7천을 쓴 거죠. 근데 은행에다가 대출이 되냐고 물어봤더니 한 70%까지는 무난히 됩니다 라고 한 거야. 그럼 77에 49, 4,900만 원이니까 7천만 원에 샀으니까 약 2천만 원만 있으면 경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천만 원 가지고 7천을 쓴 거야. 그리고 가서 은행에 갔더니만 감정가 때 낙찰받은 거는 70% 안 해준다. 감정가에 70% 해준대. 그거 미납했대요.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들이 많다 보니 경매 계장님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왜 미납하셨어요? 이런 통화가 오고 갔을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라는 거지. 이거는 왜 미납했는지는 사실 개인적인 사정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다.